2022년 12월 23일입니다. 2기 생생경매 제31강입니다. 방송 내용을 보니까요. 선행경매의 화살표 찍혀놓고 후행경매의 경우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제가 먼저 잠깐만 이게 칠판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잠깐만요. 칠판으로 이동해가지고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매가 보니까 이제 선행 사건, 또 후행 사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갑자기 선행하면서 좀 움찔했어요. 왜냐면 한자라 써가지고 그래서 근데 앞으로 한자 안 쓸게요. 선행 경매 사건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1차 경매 사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후행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또 다시 나중에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후행에서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또 다시 경매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물건에 우리 경매인들이 관심을 가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경매인들이 사실은 경매인들 덩쳐서 수익을 올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그 유형의 물건들이 간혹가다 있다니까요. 경매인의 등을 쳐가지고 경매인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이것도 뭐 다른 영상물에서 수차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거요, 선행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후행으로 경매 넘겨가지고요, 이거 저 경매에서 돈 크게 번 사례는 간혹가다 봤어요. 어떤 건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보면 상당히 오래된 자료예요. 이게 경매 사건 번호가 이제 2008 타경에서 또 2010 타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때는 보니까 한 1년 만에 3천만 원 수익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경매인들한테 지식 수준도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게 경매 정보를 이제 우리가 관심만 가지게 되면은 아무나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유형의 물건, 즉 선행을 해서 툭 경매가 나왔는데 이게 또다시 경매가 나와버렸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어지간하면 조심들 한단 말이죠. 그죠? 조심하면 해서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선행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물건에 보니까 갑이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말이죠. 선행 사건에 있어가지고 대항력이 있어요.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신고했다는 겁니다. 밑에 손 안 찍고 올게요. 여기에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뭐 확정일자도 받고 이렇게 됐겠지요. 근데 이게 이제 선행을 해서 경매가 넘어오니까 이걸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 전세 보던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낙찰된 금액은 택도 터무니도 없는 금액입니다. 5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낙찰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보면 선행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유형의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요, 낙찰 금액이 택도 없이 낮은 금액이야. 그럼 이 양반 입장에서 봐가지고 500에 낙찰됐다 그러면 여기서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 한 200 정도 남잖아요. 그죠? 200에 대해서 이 임차인이 배당 받아간다 치자 이거죠. 그럼 나머지 4,800만 원은 미배당이잖아요. 그러면 A라는 이분은 갑한테 얼마 4,800만 원 주면 사건이 끝나요. 인수와 세수는 인수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근데 이게 A라는 사람이 갑한테 4,800만 원 안 주고 이걸 또다시 경매로 소위 날려버립니다. 경매를 진행을 시켜버린다 이거죠. 경매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게 경매가 나오다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공이 상당히 얕은 사람이야. 공부를 별로 안 했어. 돈 벌려면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책을 들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돈이 권력이고 돈이 깡패라는 거. 특히 남자분들 말이죠. 정신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깡패고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더라. 단지 뜬금없이 말이지 뭐 건드려가지고 몇 천만 원 벌었다 몇 억 벌었다 그런 시잘데없는 영상물에 여러분들 7일 8일 하지 마시고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실을 다지고 내공을 단단하게 다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젠간 또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취득세율이 이제 뭐 8%, 2주택이 8%고 3주택이 12%,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절반 해가지고 4 내지 6% 이런 쪽으로 취득세율도 상당히 이제 그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 안 되면 무슨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시행령 같으면 대통령령이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취득세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나름대로 경매 내공을 다져가지고 내년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한 2, 4분기 이후부터는 경매 시장에 살포시 여러분들이 명함을 내밀으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일단 어쨌든 바가 B라는 분이 이분은 대단히 공부를 안 하셨어. 그래서 이분이 해가지고 이제 경매 학원에서 말이죠. 학원 원장님이 이거 좋다고 막 추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A가 사실은요. A는 이제 A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사건의 낙찰자니까 전 소유자잖아요. 전 소유자. 그죠? 그 B는 뭡니까? 현 소유자. 그죠? 요때는 전자 이게 한자로 써야 된다. 요 한자 쓸게요.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자니까 이게, 예. 왜 자꾸 한자 이거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말이지 그 강의하는데 왜 한자를 쓰냐고 막 밑에다 항의성 댓글을 달아놔가지고 이게 제가 눈치가 보인다니까. 신경은 안 써요. 가지고. 근데 그래서 전 소유자고 현 소유자다. 그런데 보니까 원칙은 전 소유자가 말이지 임차인한테 4,8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줘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 양수인입니다. 주택 양수인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라는 그런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문 하나 있어요. 그러면요, 주택 양수인은 누굽니까? B죠, 그죠? B입니다. B는 임대인이 누구죠? A입니다. A. 임대인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그러니까 전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이니까 주택 양도인이에요. 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지위는 뭐다? 그 지위는요, 이 A라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요, 또 나름대로 부담해야 될 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권리와 의무를 같이 어떻게 한다 하다 누가 B가 승계를 받아간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내가 집을 만약에 빌라를 사는데 보니까 아이고 여기 빌라에 만약에 빌라를 5억 주고 산다 말 5억을 주고 사는데 아이고 그거 보니까 임차인이 전세 4억 살고 있네. 그럼 나는 뭡니까? 매도인. 이 전 소유자잖아요. 그죠? 매도인한테 나는 얼마만 주면 됩니까? 1억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임대인의 지위니까 임대인의 지위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의무 중에서 보면은 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임차인이 있으면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이게 곧 의무입니다. 그죠? 보증금액을 반환해줘야 될 그런 의무를 누가 B라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예를 들어 빌라를 뭐 산다 하게 되면요. 전세금 얼마요? 4억. 왜냐면 어차피 이 4억이라는 전세 보증금액 원래 이 사람은요. 전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지만은 이분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딱 만료될 때 보니까 현재 소유자니까 소유권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한테 나 전세 보증금 4억 돌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A가 사실은 갑한테 4,800만 원 줘야 된다. 안 줬어. 그런데 뭐다 A의 지위를 누가 승계했습니까? B가 승계해버렸잖아. A의 지위를 B가 승계했는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돼 버린다. 승계된 뭐, A가 그러면 A가 갑한테 주어야 될 4,800만 원. 그럼 보증금 반환 채무죠. 채무까지도 이게 누가 B라는 사람이 덤탱이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되게 많이 유찰되고 엄청 싸게 낙찰받았다. 이게. 예를 들어간 말이죠. 이게, 1차 감정가 1억인데,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니까 막 한 7, 8번 유찰된 상태에서 지 혼자서 단독으로 딱 들어가서 낙찰 받아요. 네. 지 혼자서 단독으로 쏙 하니, 이거 1억짜리인데 이거, 한 6천만 원 정도에 써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B한테 이제는, 여봐, 왜 당신은 이제 주택 양수인이지?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으로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이지 A한테 반환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4,800만 원 있잖아. 요거 나한테 돌리도. 라고 B한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B의 입장이 되면 조금 난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아니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럼 B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야, 뒤늦게 그걸 알아버렸어. 야, 이게 4,800만 원 인수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4,800만 원 인수하게 되면 나이 마이너스라 이게. 예를 들어 보시오. 6천만 원 낙찰 받았는데 이게 4,800만 원까지 인수해 버린다면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그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돼버리잖아. 그죠? 그럼 민원 봐가지고 1차 감정 그 1억인데 1억짜리 빌라를 내가 1억 1천만 원에 주고 산다. 아이고 바보 멍텅구리. 그럼 나는 아우 싫어. 그럼 어떻게 또다시 이 사람 또다시 경매로 날려버리면 됩니다. 봐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의 지위가 누구한테 C라는 사람한테 또 지위가 이전돼 성계되도록. 그럼 C가 또 이게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아마 제가 여기서 소개를 안 시켜드릴게요. 대구에 소재하는 빌라인데요. 2002년도부터인가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요. 2015년도인가 2016년도까지 빌라 한 개인데 그게 말이지 경매가 넘어왔는데 누가 아주 말 그대로 똥값으로 낙찰돼 버려서. 근데 그게 대항력이 내림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낙찰자가 그 사람한테 대항력이 내림 차이는데 보증금을 주면 괜찮은데 안 줬어. 안 주고 또 경매로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또 경매로 넘어가니까 그 낙찰 받아서 또 완전히 그냥 완전히 정말로 싼 값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이 봐가 또 그럼 이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대항력이 내림 차이는데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또 안 줬어. 이게 보니까 경매 사건 번호가요. 빌라 물건 한 개인데 경매 사건 번호가 물건 5개가 잡혀있더라고. 와, 그 임차인은 아마 학을 뗐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돈이 안 된다니까. 이게 인수하는 거 감안하다 보면요.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4,800만 원 인수한다. 내가 알고 들어가면 돼요. 4,800만 원 좋다. 저 인수한다 이거지. 인수한다는 거 알고 들어가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명도하는데 무슨 머리 아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니까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보니까 이게 소위 이제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선행 경매 사건, 1차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조금 있다가 자료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물건, 우리가 항상 경매 정보지를 보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나름대로 내가 그 물건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매 정보지 볼 때 뭘 봐야 된다? 여러분 경매 정보지 자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각 대상물이 뭐이냐?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 경매 신청을 누가 했노? 그럼 경매 신청권자 청구 채권액이 얼마고? 많죠?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나아가서 보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봐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착 보면은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잖아. 소유자. 그죠?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유자가 무엇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예. 이게 부동산 취득, 즉 부동산에 대한 취득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부동산에 대한 취득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취득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고 했다, 매매. 그죠? 아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받았다. 아이고,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 나한테 정리를 해줬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니까 매매냐, 상속이냐, 정리냐, 또는 부동산 교환도 있어요. 부동산 교환. 부동산 교환은 뭐냐? 그러니까 저쪽 인천에 있는 호포집하고 말이죠.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하고 이렇게 해서 맞교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소유권이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경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매각으로 매각. 요거로 됐을 때, 매각이 뭡니까?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죠. 경매로 어쨌든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때는 어이구야 좀 긴장해야 됩니다. 이런 매매, 상속, 정리, 부동산 교환 같은 경우 신경 쓸 필요 그냥 해요. 괜찮아.
이때는 1차 이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이구 보니까 내가 물건에 관심 가져가서 또 경매 정보지를 보는데 이번에는 뭘 본다 하더라.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어떤 걸 원인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취득했냐. 어이구 보니까 강제 경매라는 매각이냐. 아니 임의 경매라는 매각이냐. 이런 식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2단계 탁 올라가야 됩니다. 2단. 그러니까 확인하는 관계, 확인하는 겁니다. 1차 뭐 소유권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원인이 뭐냐 그거 확인하시고 보니까 확인 결과 보니까 경매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취득했다. 그때 2단계로 짠 올라가야 됩니다. 2단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요 당시에 이 소유자를 갑을 하게 되면요. 갑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통상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스피드 옥션이라는 그 경매 정보지에 의하면요, 이 경매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요, 그 밑에 보면 사건 번호, 옛날 그 사건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다른 경매 정보지를 보게 되면은 경매 사건 번호가 링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요,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딱 보시게 되면요, 그 경매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그 경매 사건 번호가 추적을 하셔야 돼. 추적을 하신 결과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문대 보니까 어머야 없으면 신경 쓰지 말아요. 없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을 당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었어. 그러면 여기 뭐 2차 뭐 선행 후행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뭐다 이번엔 있었다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요래 했을 때는 이제 만약에 임차인이 없었어 그러면 끝나요. 이제 2단계에서. 그런데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그때 또 다시 이제 3단계로 딱 진입을 해야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요.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이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는지 말이죠. 그 가부 배당 신청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전 사건이죠. 이분이 경매로 낙찰받을 그 당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버렸네. 배당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이 A를 할게 A인데 이번에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한 뭐 5천만 원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배당 요구를 했는데 낙찰 금액이 터무니도 없게 낮은 바람에 보증금 다 못 받았어요. 만약에 뭐 이분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한 500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다. 그럼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빼뿌리고 나머지 한 200만 원이 배당 받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이분 같은 거 200만 원 배당 받았으니까 나머지 4,800만 원은 미배당이라고 못 받았단 말이지. 그죠? 근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느냐? 이 양반 아예 안 해버렸어. 아예 안 했다면 뭡니까? 이 사람 배당 절차와는 완전히 무관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배당 신청을 안 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200만 원 받았다. 나머지 4,800만 원 못 받았다. 그럼 4,800만 원에 대해서 갑이 A한테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칠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A는 뭐다? 갑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4,800만 원이 있다 이거.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4,800만 원을 A한테 안 주고 이걸 또다시 경매로 날려버렸다. 또다시 경매가 진행 중이야. 또다시 경매 진행 중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이 4,800만 원이란 이 금액은 누가? 만약에 이걸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는데 어리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리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들어가면 어리 뭐다 4,800만 원을 으악 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경매 정보지를 보십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니까 소유자를 보시자 이거죠. 소유자를 보시니까 부동산 취득 원인을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매매 상속 정려 부동산 교환 이거는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권리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매각이야. 강제 경매로에는 매각, 임의 경매로에는 매각이다. 그러면 2단계로 착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2단계로 착 진입을 하시는데 요 당시 이 부동산을 갑이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갑이 이 부동산을 취득 낙찰 받을 당시에 이 갑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어. 그러면 신경 꺼버려 괜찮아요. 근데 아이고 있었다 하면 3단계. 자, 경매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그럼 3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요 당시입니다. 이 사람이 경매로 낙찰 받을 이 당시 배당요구 했나 안 했나? 배당요구 했다 이거죠. 아이고 그런데 보니까 낙찰 금액에서 경매비용 대충 빼고 나니까 한 2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아갔다. 어떤 경매 정보지를 보게 되면 말이죠. 전 사건에 있어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보증금 얼마 중에서 얼마만 배당받았다 이런 식으로 딱 명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경매 정보에서도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배당요구 하였는데 전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얼마 못 받았는데 4,800만 원 못 받았다 이거지. 4,800만 원 못 받은 상태에 이게 또다시 경매로 넘어오는데 어린한 사람이 뭣도 모르고 낙찰 받았게 되면요. 이게 어른 그때 뭡니까? 주택 양수인이 되고요. 갑은 뭡니까? 임대인이 되거든요. 임대인 겸 주택 양도인이 된다고. 그럼 갑이 4,800만 원 줘야 될 그런 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가 어른한테 그냥 씩 뛰넘겨 버린다고. 그럼 어른 뭣도 모르고 뭐야 해가지고 시간 4,800만 원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끌어안고 임차인에 대해서 4,800만 원 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죠. 주기는 너무나도 아까워. 에이씨 하면서 들어간다. 이게 또다시 경매를 달려버린다는 거. 이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게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아예 안 해버렸어. 배당 절차성에서.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예, 첫 번째. 이게 요것만 이해하시면요. 이제 선행 경매, 후행 경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 확인하는 절차잖아요.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왜 보십니까?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 여백입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고 경매 물건에서 가지고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 있다 하더라.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낙찰자인 내가 당할 수도 있다 하더라. 그럼 뭘 확인해야 되지? 그래 알았어. 안종현이 왈 이야기입니다. 경매 부동산입니다.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원인을 확인하자. 이 결과 보니까 매각입니다. 짠 해가지고 강제 경매, 이건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이다. 어떻게?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매각이더라 했을 때 이제 경매니까 2단계로 딱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면요. 갑이 이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때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지, 임차인이 그 유무를 확인하자. 근데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 그냥 패스.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갑이 낙찰을 받을 당시는 이게 소위 선행 경매 사건이다. 또 1차 경매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있었어. 요겁니다. 매각이 동그라미 치고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 이제 3단계로 딱 넘어가요. 3단계로 딱 넘어가가지고 뭐 봐가지고 만약에 이 임차인이 편의상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 그래 A라 할게 A 이 사람이 대항할 수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선행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그죠?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것도 뭐다 이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보니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 동그라미 했답니다. 근데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했다 했을 적엔 요때 엄청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했는데 보니까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랬을 적에 뭐다 내가 이 물건 낙찰받게 되면 어때 후행 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잖아요. 그죠?
예, 이게 또다시 이제 이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 또다시 경매로 넘어버리니까 이제 2차 사건 후행 경매 사건이 돼버린다고. 이 사건에서 내가 만약에 어린한 사람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어른 뭐다? 갑의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해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아까 제가 빌라 같은 갭 투자할 적에 그걸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5억짜리인데 전세 4억이다 그러면 4억 빼고 1억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4억 빼냐? 그 4억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집을 사는 내가 주택 양수인이 내가 나중에 준다는 거지. 그럴 땐 뺀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자료를 펼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이거 보시면 이해하시기 상당히 쉽단 말이죠. 이게 1단계 취득 원인을 확인하자. 2번이 1단계입니다. 3번이 2단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경매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 원인을 확인하자.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매매나 상속이나 정여, 부동산 교환, 이거 신경이 꺼버려. 그렇지 않고 매각이다. 이 나와 있잖아요. 경매는 게 매각이잖아요. 경매로 부동산에 취득하였다면 약간 신경을 쓰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경 많이 써야지 뭐.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매로 부동산 취득했네. 그때 뭐다? 3번 보니까 경매로 부동산 취득할 시에 그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임차인 유무를 확인하자. 그래서 임차인이 없어.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임차인이 있네. 어이구, 여기 4번 보니까 이제 3단계다. 여기 1단계, 여기 2단계, 여기 3단계입니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있었다면 그자의 배당 요구 여부를 확인하자. 보니까 이제 배당 요구, 동그라미 배당 요구 했다는 겁니다. X는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해버렸어. 배당 요구를 하였다더라. 그런데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못 받았다더라. 그러면 자녀 전세 보증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더라. 근데 낙찰자는 그 임차인에 대한 자녀 보증 금액을 인수하지 않고 이걸 또다시 경매로 넘겨버렸다더라. 그러면 그 2차 사건 후행 경매 사건에 있어서 그 낙찰자는 뭡니까? 1차 사건 선행 사건의 낙찰자의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4,800만 원 못 받았다 이게죠. 그럼 4,800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돌리도 그러니까 안 주고 이 낙찰자 이 인간이 말이지 또 경매를 넘겨버렸네. 경매를 넘겼다 그러면 그 누가 낙찰 받게 되면 그 낙찰자한테 말이지 4,800만 원 돌리도 왜냐하면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 그죠? 근데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어.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다더라. 그러니까 선행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것도 칠판으로 잠깐 옮겨볼게요.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손을 하나 쭉 끌게요. 쭉 꺼가지고요. 여기에 A라는 분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뭐 경매가 진행이 됐겠죠. 그죠? 경매가 진행되니까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전세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인데 갑이 이제 5천만 원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500만 원에 낙찰 되냐? 이렇게 막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실제 사례 보여드린다니까 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만의 생각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500만 원에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보니까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빼고 나면은 한 200만 원만 배당금이 주어진다. 이분 같은 배당 요구 했어요. 하니까 당연히 법원에서 배당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배당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말은 나의 보증 금액이 5천만 원인데 200만 원이니까 나 4,800만 원 미회수잖아. 4,800만 원 낙찰자 네가 나한테 돌리도. 근데 갑 이 양반이 말이죠. 알았어 하고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이분 같은 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분이 500만 원에 낙찰 받아요. 이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그냥 야비해, 제가 볼 때에는. 요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겠지요? 10여 년 전에는 뭐 상당했어요. 많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조금만 뭐 좀 잦아드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걸 봐가지고 말이죠. B가, 건조당권을,
요건 지금 현재 이분들이 배당 요구 한 겁니다. 배당 요구 한 것이 배당 요구 안 한 것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건저당권을 설정하였다더라. 건저당권 설정했는데 5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요. 건저당권 얼마 설정한 3천만 원 막 이렇게 설정해버려요.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설정합니다. 세상에 말이지. 아니, 낙찰 금액이 500만 원이고 인수 금액이 4,800만 원인데 어떤 미친놈이 3천만 원, 4천만 원, 심지어 어떤 게 뭐 5천만 원 이렇게 막 저당권 설정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해요. 그 상태에서 어떡한다 하더라. B라는 사람 뿅 해가지고요. 나중에 B가 본인이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게 임의경매. 예. 담보권 실행한다 이거죠. 임의경매 신청하면은 결국은 뭐다. 이 가번 A한테 4,8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줘야 되는데 안 준 상태니까 A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그러면 A 이 사람은 다른 데 이사도 못 가고 이제 계속 살고 있다가 어이구 또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또 이 양반 A가 말이에요. 또 법원에다가 말이에요.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또 해버려요. 배당 요구 신청을. 배당 신청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경매 진행되면 요게 어떻게 보면 1차 경매 사건이고 여기 이제 2차거든, 2차. 예. 이게 선행, 여기 후행, 이렇게 나갑니다. 경매 쉬워요. 우리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자, 이거 우리 경매는 법원 경매가요.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이게. 이게 고등수학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우리는 뭐 어떤 법률 용어가 막 있으니까, 아우, 선입관이, 아우, 머리 아파 이러는데, 안 그렇다니까. 천천히 뚫어다 보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재미를 느껴야지만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고 경매 정보지를 보심으로 인해서 어떤 물건이 언제 얼마에 나왔는지 그걸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임장 나가서 입찰하고 입찰해서 낙찰 받아야지만 돈 벌고 돈 벌어야지만 집에 가서 만화님한테 사랑을 받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2차로 경매 넘어와서 이제, 하니까 또 A, 이분이 또 이제, 아이씨 해가지고 4,800만 원 못 받은 상태에서 인간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경매 진행 중에가 또 이 양반 법원에서 4,800만 원 신고해버려요. 이거 봐가지고 이제, 이거 아시는 분들이 이게 쉽사리 안 들어간다고. 왜냐면요, 일단 여기서, 여기 뭐냐면, 임차인이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계약 기간 중에 요거 잠깐만 이걸 끊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요때 계약을 시작을 해가지고 계약이 이때 끝납니다. 근데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라면 일반 임대차입니다.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라면 임차인이 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때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저기요, 나 계약 기간이 이때인데 이때 만료되는데 이때 보증금 반환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집주인이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는 이 사람아, 요때 계약 기간 끝나니까 이때 와서 나한테 보증금 받아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아이고 임차주택이 갑자기 경매가 진행돼 버렸어. 경매가 진행되는데 요때쯤에 아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때 끝나는데 아직 계약 기간 중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무조건 잭소리 말고 나가야 돼.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단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니까 경매주택 보면요. 임차인 거주자들 귀찮아요. 감정인 왔다 갔다 하죠. 집행관 왔다 갔다 하죠. 또 임장 왔다 갔다 초인종 누르고 띵동 해서 하죠. 그죠? 저도 옛날에 보니까 저기 구이동에 빌라 입찰 들어가는데 말이지. 누가 임장원사한테 얼마나 빌라 초인종을 많이 눌렀던지 말이지. 대문 앞에다가 현관문 앞에다가 애가 잠자고 있으니까 초인종 누르지 마시오. 이렇게 A4 용지를 적어놨더라고. 그럼 저는 안에 들어가서 내용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초인종 누르지 말라길래 초인종 안 누르고 똑똑똑 손으로 놓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내가 놓고 했지 초인종 누르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니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나 머리 아파. 계약 기간 이때쯤 이때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이 잡으시죠. 나간다. 나간다 뭡니까? 나간다는 것은 계약 해지여서 표시입니다. 그죠? 계약. 난 나갈게요. 계약을 더 이상 이 계약 계속 유지 안 시켜. 계약 해지. 그러니까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 요것은 뭐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임차인한테 야, 당신 왜 계약 기간 남아 있는데 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냐? 나 나갈 거야. 나 이 집에 징그러워 죽겠어. 나간다는 건 뭐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면 더 이상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계약 해지니까 나는 받고 난 나가겠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미 배당 요구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 표시고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후행 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의 설사 4,800만 원에 대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다 손치더라도 배당 절차에 참여가 안 돼요. 자, 우리가 배당 절차에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배당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다? 그 사람이 당의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기는 계속적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시켜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이때 경매 진행할 적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계약 해지 의사 표시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사람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아니네. 임차인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배당 절차 참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배당 절차 참여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 대항력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받기 때문에 을한테 4,800만 원 돌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건 지금 현재 선행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고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후행경매로 넘어왔을 적에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일단 여기 끊고 우리가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말이죠. 이제 2부 방송에서는 말이죠. 선행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해버렸어. 예. 배당 요구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요거는 이제 배당 요구 한 겁니다. 그죠? 선행 사건에 있어가지고. 근데 2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선행 사건에서 배당 요구를 안 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또다시 경매가 넘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 사례에 대해서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